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 때문에 나라가 떨썩거립니다. 이분은 나라를 광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분은 나라를 갖다가 손에 몰아넣는 이상한 광복회장입니다. 요 근자에 광복회장이 이상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김원웅이라고 바로 직전에 광복회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출생을 한데 김원웅이라는 분은 가지고 낙선을 하자 바로 민주당으로 날랐습니다.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낙선을 하니까 그 다음 한나라당으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맞아 열린 공천이 안 된가 뭐 어떻게 돼서 열린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장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 드디어 민주당에서 몸을 바친 사람인데 이분이 광복회장 하면서 나라를 좌편향으로 광복회를 만들어가지고 시끄럽게 했습니까? 지금은 저 세상 사람이지만, 살았을 때 횡포를 갖다가 너무 많이 부렸는데, 이 이종찬 씨가 되자마자, 이종찬 씨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국정원에, 그러니까 옛날 중앙정보부의 요원으로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12대, 13대, 14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DJ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에 발탁이 돼서 국정원을 초대 국정원, DJ 시대의 초대 국정원을 요리하면서 햇볕 정책을 함께 주도를 한 분입니다. 아주 골수까지 애국심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와도 좌파들이 꽤나 있었다는 것.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분은 괄목할 만한 좌파 민주당 출신입니다. 네, 이런 백입니다. 이 지금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갑자기 광복회 회장 이종찬이가 뭐 어떻다는 겁니까? 뉴라이트 출신들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신지호 전 의원도 뉴라이트 출신이죠. 뉴라이트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뉴라이트가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뉴라이트가 독립기념관장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서 친일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로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전문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참 이상하다 이거. 보수 성향의 인사이기는 하지만 뉴라이트 인사로는 볼 수 없다. 이 학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그의 발언을 친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내렸습니다. 다만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어렵다. 독립운동사는 또 따로 전공들이 역사학자들이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이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독립기념관장이 꼭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행정부 내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조건에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이종찬이가 문제를 제기한, 문제 제기한 거. 자,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계에서 결론 내린 겁니다. 뉴라이트 인사 아니다. 그의 발언을 친일적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 다만 이제
학문 자체를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아니다. 독립운동사를 전공은 안 했다. 그거 무슨 관계 있어요?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주요 발언들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었어도 안 되겠다. 이거는 100번 옳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친일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시대 육사를 일본 시대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들 뭐 예를 들면 만주군관학교라든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뭐 백선여 모든 분들을 그냥 친일 그 어떻게 친일이 그때 그러면 관료로 있었던 사람들 다 친일입니까? 그 시대에 공부를 해서 뭔가 되는 분들 활로 선생님 하고 싶으면 사범학교 가고 일제 시대에 말이죠. 그 길을 갖다 가야 길 오히려 잘 돼야 돼. 한국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 있어서도 안 되겠다 한 얘기는 100번 1000번 옳은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이 문제가 됐다는 발언이 뭔가 2024년 8월 8일 독립관장 취임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을 광복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부터 대한민국이 주권을 갖게 되는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다.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미 군정이 지배를 했습니다. 미 군정. 이 북한에는 소련이 남은 미 군정이 아시지 않습니까? 얄타회담 이후로. 해방은 45년 됐고 해방이 우리가 된 게 아니고 해방이 미소 등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지배를 누가 했습니까? 그 광복이란 건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는 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광복. 완전히 빼앗긴 국가의 의미는 주권 아닙니까? 주권이 그때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에 주권이 없었어요. 미 군정 치하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자유, 선거 이런 걸 전부 다 제시를 했잖아요. 명실상부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이게 정부를 세우는 것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네. 이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부 논쟁을 끝내고 이제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된다. 얼마나 말이 포괄적이고 좋습니까? 이승만과 김구의 지지자를 아울러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이 얘기 아주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안익택의 음악은 친일이나 그 길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한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었다.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이렇게 재단하는 이 습성은 없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안익태, 예. 대한민국 애국가를 잡고 간 안익태. 친일입니까? 친일과 그 길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목적.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애국가 안익태 작곡. 네. 다 맞는 얘기죠. 22년 저서에 끝나야 할 역사 전쟁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역사전쟁이란 건 백년전쟁 알잖아요. 백년전쟁은 좌파들이 만든 무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뉴라이트로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학계의 얘기입니다. 학계의 얘기, 학계의 결론입니다. 근데 왜 트집을 잡는 거죠? 뉴라이트라고. 이종찬 씨는 노역에 충만돼 있는 사람 같아요. 육군 사관학교를 넣어가지고, 그 사관학교 나온 덕분으로 글로 어디로 들어갔느냐. 당시 중앙정보부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렇게 국정원의 간부로서 상당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DJ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됐습니다. DJ 2000년인가 그때 2000년 전에 그 DJ가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J 때 햇볕 정책을 성안했던 그런 이종찬 씨 그분이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당시 안기부장이죠. 안기부장. 국정원장. 예.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착착착착착 그 전에 몇 번 했지 않습니까? 한 3번, 4번인가 했죠. 민주당의 골수 민주당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뭐 우리가 그 자기를 모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종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환히 깨고 있습니다. 네. 이 김 교수가 독립관장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더더욱이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권자고 대통령의 그 고유한 권한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모든 독립 관련 단체들에게 선동선전을 해가지고 또 민주당까지 전부 다 함께 정부 공식 행사에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그것도 말이죠. 오늘이 12일인데 어제가 11일 일요일 아닙니까? 아니 5일 놔두고 정부 행사를 공식 보이콧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DJ 대통령 때 국정원장을 했던 처사 민주당 국회의원을 4번 했던 이종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국정원의 핵심 간부로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의 그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골수민주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가 행사에 참가 안 합니까?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선동하고 싶으면 선동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 김 관장, 김형석 관장 이분은 아주 건전하게 공부를 하고 한 사람입니다. 경희대 사학과에서 명말의 경세가 서광계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광계는 명나라 말기 천주교 신자로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중국에 소개한 인물입니다. 박사학위 논문만을 볼 때 독립운동사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 관장이 독립운동사 연구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1990년대까 중반까지 남강 이승훈 연구, 서북 기독교계의 독립운동 고찰, 상해 거류 한인 기독교들의 민족운동 등을 주로 근현대 기독교 계열 독립운동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김 관장에 대한 비판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독립기념관장을 맡아왔던 관례가 연속으로 깨진 것에 대한 반발도 또한 작용됐으리라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식 소위 정부에 대한 저항, 반항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골수의 정치인 출신 이 이종찬의 욕망이 뭔가를 불을 붙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 정도 경력이 있는 분이 한 5일 정도 놔두고 말이죠. 선동을 해가지고 나는 참가 안 하겠다. 자 독립운동가 그럼 독립 관련된 운동 뭐 위 시민단체들 다 참가 안 하겠다. 민주당도 참가 안 하겠다. 이런 야당들도 참가 안 하겠다. 자 정치운동 하겠다. 정치운동 해봐. 이종찬 정치운동 해봐.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똑바른 정견을 가지고 오히려 정세 비판을 냉철하게 해 나가면서 나라를 위하여 애국심을 발휘하면서 그 훌륭한 경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후세들한테 좋은 얘기를 전달하고 냉철한 평을 하고 비평을 하고 판단을 하고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엉뚱한 마음을 먹었다면 이거는 노욕 중에 가장 참혹한 노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습성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일단 결정이 딱 돼서 임명이 되거나 하면은 딱 거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김경수 반대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언제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위원회에서 민간인이라든가 이렇게 사면복권위원회에서 일단 과거에 사면을 했으니까 복권을 시키자 해가지고 아마 거기서 시킨 뭐인데 안이 올라온 게 언론에 발표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도 반대했습니다. 예, 반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강력하게 절대 반대한다고 어저께 제가 방송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 단서를 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면 다음 화요일 날 13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결심을 하게 되면 일단 대통령 말에 무조건 승복한다. 그게 국민의 자세입니다. 일단 의견으로서의 반대를 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일단 결정하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그것을 침해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하고 대통령이 결재하면 일단 김경수가 예를 들면 안 돼 하면은 그거는 반대한 사람들은 이제 끝나는 거고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김경수 복권시키자 그걸로 결정을 내면은 제가 어저께 말하기를 무조건 하고 대통령 결정에 따른다. 다만 지금은 의견의 제시 기간이니까 자기 의견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절대 침해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정난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하는 처사, 민주당이 하는 처사 다 똑같은 정치 행위를 광복이라는 숭고한 말에다가 거기에 대입을 시키고 있다는 것 아주 좋지 않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하나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번에 직전에 광복회장했던 김원웅 보십시오. 온갖 스캔들을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금전적 스캔들, 스캔들 많이 뿌렸고 극좌파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느냐? 중화민국 충칭시에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가지고 민주정의당에서 공채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해서 거기 민정당에서 국장까지 했습니다. 민주정의당에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민주정의당에 가서 한 15년 20년 해가지고 국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나간데 낙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뺑소니를 쳤느냐. 응?
처음에 당선돼 가지고 이제 있었다가 민주정의당에서 낙선됐다가 그다음 민주당으로 튀었습니다. 튀어가지고 당선됐습니다. 초선은 당선되고 그다음에 또 낙선되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한나라당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당선됐습니다. 정치 고개를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임기가 다 돼가니까 열린우리당으로 가가지고 3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예. 정치를 이렇게 이종찬은 4대 의원인가 3대 의원인가 4선 의원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DJ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장으로 탁 아주 승격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맡고 있다가 자기네 부친이 뭐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광복회장이 됐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회장으로 이렇게 모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연세대학교 교수 그의 아들과는 상당한 친구였다라는 이런 이야기설도 들립니다. 여하튼 이종찬 씨는 자제력을 넘어서 이미 엎어진 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갈갈이 찢어놓는 장본인이 무슨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에? 여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까지 넘보거나 침탈하거나 그걸 대항을 해서 무슨 어떤 항적하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이종찬에게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광복회장을 그만두십시오. 네. 그 길밖에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은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